예, 참 예수님. 방금 소개받은 대구대교구 민들레 공동체 이병훈 세례자 요한 신부입니다. 제가 2003년 서품 받고 원래 19년 차인데 아직 본당 신부님 한 번도 못 해보고 13년 동안 사회복지에 있습니다. 아마 세례자 요한의 뜻이 하느님은 자비하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 가톨릭 사회복지를 까리따스라고 하는데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자비하지도 못하고 사랑도 부족하기 때문에 할 때까지 하라고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를 함께 보고 계시는 주교님, 그 다음에 신부님, 수녀님들, 그리고 동료 사회복지사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실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부모님들께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과 또 기대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항상 인사를 드리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기쁜 날, 그날이 저주의 날이 된 것이 바로 아마 장애인 부모님들의 그런 고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지 못한 날들을 매일 보내다가 그래도 시간 속에서 신뢰받고 있는 사람들, 사회복지사들, 또 시설을 만나게 됨으로써 그제서야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이분들에게 과연 탈시설 로드맵이라는 것이 축복의 말인지 또는 이들에게 준비되지 않은 또 다른 저주의 말인지 한번 되새겨보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들 또 그것을 또한 10여 년 동안 노력했던 분들을 살펴보면서 마지막에 제 의견을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탈시설 지역사회 지원 로드맵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라고 주제에도 나와 있듯이 저는 그동안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구에서 토론을 하게 되고 자료를 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거 갑자기 로드맵이 10년 동안 준비했다고 하는데 아무도 들어본 적 없고 특히 부모님, 장애인 당사자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주제를 누구라고 정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보았고 누구를 위한 탈시설인가 10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그 정부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모두의 공감은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19조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장애인은 같이 살아갈 사람들과 살고 싶은 곳을 선택할 수 있으며 살아야 될 곳을 강요받지 않는다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속에서 내가 살아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누구에게 물어보았는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가 오늘 질문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국 장애인들이 260만 정도 되고 시설 거주 장애인이 2만 9천 명입니다. 대략 1% 정도 되는데 정부가 연구했던 10년간 탈시설 연구 대상의 자료에 보면 제가 찾은 내에서는 이렇습니다. 입소 대기자에 대한 설문조사 31명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29명이 같이 살고 싶다를 답을 했었습니다. 2012년이고요. 탈시설 당사자에 대한 심천 연구가 2018년 24명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 작년이죠. 거주자 전수조사가 있었는데 2만 9천 명 조사를 해서 2,200명이 나가서 살고 싶다고 찬성을 했습니다. 근데 어디를 찾아보아도 보호자에 대한 조사를 했다는 내용은 못 들어봤습니다. 아마 제 자료가 제가 부족했던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10년간의 이런 연구조사 결과 이번에 로드맵이 8월 2일 날 발표되었는데 로드맵의 마지막 핵심을 살펴보면 정부는 20년 뒤에 혼자 가능한 것은 숨 쉬는 것만 할 수 있는 사람 2,000명만 남기고 그 외에는 저는 의무적으로 탈시설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전에 2040년까지 입소가 없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0년간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탈시설을 위해서 노력했던 장애인들의 선두주자 법인과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프레엘이라는 곳과 마로니에 팔이라는 분입니다. 이분들이 2007년부터 해왔던 일들이 오늘날 장애인들의 권리 정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또 탈시설 출발점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국 장차연 장애인들이 탈시설 지원법 제정을 하라면서 거리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대부라고 불릴 수 있는 박경석 전국 장애인 차별연대 상임대표 이하 장차연입니다. 거주시설은 감옥이라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옥과 생활 양상이 비슷하고 10에서 20명이 함께 있던 시설에서는 독방을 쓴다고 그것은 감옥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분들의 시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며칠 전에 2020년도에 탈시설 입법 발의를 했던 최영 의원은 평화방송에서 좋은 시설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다.
장애인 시설은 환경이 좋아도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탈시설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근데 저는 주체적인 삶은 존엄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권협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장애인들의 주체적인 삶, 즉 존엄한 삶이 거주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주체인가? 누구에게 물어보았는가? 누가 해달라고 하였는가? 또 거기에 대해서 누가 대답했는가? 자료를 보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주 나오시는 분들, 노력하신 분들의 이름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당사자 단체가 있고, 장애인들을 위한 인권단체가 있고, 장애인들 시설이지만 탈시설을 시범적으로 했던 법인이 있고, 또 정부 측 관계자가 있고, 민간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당사자 그룹에는 장차연이라고 불리는 장애인차별연대, 또 야학이 있습니다. 노들이라고 부릅니다. 노란 들판의 줄임말이죠. 그리고 장애인들 자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인디펜던스 리빙이라고 하는 이룸이라고 하는 아일 단체가 있고, 이분들 모두를 잘 이끌고 있는 분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박경석 님입니다. 인권단체 대표적으로 발바닥이 있고, 여기에 창설자이기도 하고 행동가이기도 한 박숙경님, 김정환님, 이분들은 바로 프리웰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셨던 분이고 발바닥 행동 활동가이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부모님들 만나서 국가는 그동안 탈시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셨고, 이번에도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대답을 하셨던 신용원님 있고, 그 다음에 또 2012년도 조사를 하였던 조한진 교수님 계십니다. 박경성님, 프레일 대표이사 박숙경님, 김정한님, 그 다음에 신용호 복지부 지원과장, 그 다음에 교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거의 자료에 대표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성함을 알고 계셔야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성님은 전국 야학협회 이사장이시기도 하고, 노돌학교 교장, 장차인 대표이시기도 하고, 여러 장애인 단체들을 연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큰 대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2016년도 프리웰이 먼저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주택에 대해서 발표를 있었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분이 2005년도 발바닥을 설립하셨던 박숙경님, 그 다음에 2013년도 이때는 프리웰 대표이사입니다. 현재 프리웰 대표이사신 김정환님이 그때 발바닥 활동가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주택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2018년 국회의원실에서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는데, 이때도 세 분이 노력하셨습니다. 김정아님, 박숙경님, 신용호님 아래 이렇게 같이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마침내 2020년도 10월 20일 날에 발달장애인은 떨어지고 장애인 지원주택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박경성님, 김정환님, 신용호님 함께 하셨습니다. 이분들의 학술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12년도 12월에 제시한 자립사항 욕구 실태조사, 그 다음에 2015년도 프리웰이 자체적으로 했던 법인 탈시설화 로드맵, 그다음에 2018년도 박능우 장관께서 하셨던 커뮤니티 케어에 관련되는 정부의 전체 내용,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해 11월 달에 발표된 노인 쪽 커뮤니티 케어 안, 그 다음에 바로 10일 뒤에 드디어 이번 로드맵의 핵심이 되는 탈시설 자립 지원 및 주거 지원 방안 연구 책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자체를 돌아다니면서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아래 왼쪽에 제일 왼쪽에 있는 그 장애인 거주 시설 변화 도전과 과제, 그리고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8.1 로드맵입니다. 주거 지원 방안 2018년 주 연구 자료의 책임 연구원들은 김정아님, 박숙경님, 인권연대 발바닥으로 나와 계시고, 그 다음에 IL도 있고, 조아라 발바닥 행동가 있으시고, 오른쪽은 현재 2021년도 프리웰의 이사의 자료입니다. 프리웰 단체는 지금 현재 김정아님이 대표이사로 계시고, 장차연 사무국장 계시고, 노들 대표이사가 이사로 함께 계십니다. 그 다음에 IL 부분도 계시고, 보통 이사회를 노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 돌아가면서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하라고 이야기하는 자료에 주 대표로 발언하신 분들이 장차연 공동대표, 그 다음에 또 역시 박숙경 그 프리웰 대표셨다가 지금은 경희대 후마니칼리타스 교수 직함으로만 나오십니다. 마찬가지로 프리웰 김정아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께서 성공적인 사례 발표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12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장 기초 자료가 되는 자립에 관련 내용은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께서 하셨고 마찬가지로 발바닥과 연구위원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분들이 10년 동안 넘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그동안 누가 이 탈시를 해달라고 하였는가에 대해서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사명이라고 2018년도 박능우 장관께서는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전면적인 변화, 즉 커뮤니티 케어로 돌아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른 정부의 당연한 정책적 과정이고 국민은 개인이 원하는 대로 다양한 서비스를 내가 원하는 공간에서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걸 바라고 있다. 따라서 가족이 하든 그리고 대형 시설이 하든 과거 서비스로는 이걸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커뮤니티 케어에서 이 답을 찾고자 한다. 그리고 돌봄 노동의 사회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주방 분권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사회복지 전면 변화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18년도 말씀을 하셨고 그 해에 현 정부 사회복지 정책에서 탈시설을 통한 커뮤니티 케어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 거주시설은 이미 2011년부터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이미 정원 30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이때부터 벌써 들어갈 시설도 없었고 시설들은 더 이상 만들 수도 없었고 정원을 축소하기 위해서 있던 사람을 내보내는데 가장 힘든 사람들부터 먼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세월이 벌써 1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탈시설의 개념을 어떻게 찾고 있냐면 탈시설은 대인스티튜션 뒤에 이야기할 것이지만 시설과 결별한다는 의미입니다. 커뮤니티 케어 보건복지 서비스 재편 박능우 장관 발표 자료에 따르면 탈시설의 나중의 계획은 지금처럼 학교처럼 생긴 그런 건물이 아니라 일반 아파트처럼 한 아파트에 5명이 사는 그것을 그리고 열채 아파트가 하나의 시설로 등록하는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빌라 같은 성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기존 장애인 돌봄은 시설이나 또는 가정에서 해오던 것인데 이거를 커뮤니티 케어 즉 지방자치의 공동체로 가서 그 지방자치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돌보겠다 하는 게 커뮤니티 케어 핵심이고 그러기 위해서 머무는 장소는 집을 하나씩 주겠다. 그게 이제 지원주택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노인에서는 커뮤니티 케어를 중심으로 돌봄 기획안을 11월 달에 만드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26년도에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노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아파도 집에서 살다가 죽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런데 그러려고 하니까 가정에 맞벌이도 해야 되는데 여성들에게 엄청난 돌봄의 부담이 생긴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밑에 보면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와 여러 가지 서비스를 획일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통합 커뮤니티 케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통합 커뮤니티에 대한 제공을 2025년도까지 하고 여기에 따르는 부가적 이익으로 노인 일자리가 15만 개 창출된다고 합니다.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서 탈시설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 쪽에는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공약에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이고 또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따라서 케어 안심주택 거기에 따른 주택 수리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대해서 장애인 탈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대답했는가? 부모님이 대답했는가? 발달장애인이 대답했는가? 이 저요의 두 명은 누구인가?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는 2018년도 자료입니다. 연구위원들 김정아님, 발바닥, 그 다음에 박숙경님, 개공교수, 정건매님, IL, 조아라님, 발바닥, 그 다음에 공동수행기관이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결과는 문재인 정부는 탈시설 정책이 국정과제 42번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될 때까지 탈시설 장애인 당사자 그룹과 장애인 단체의 지속적인 요구로 이렇게 해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2019년부터 시행될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정책 이행을 위한 기초연구이고 이 연구 자료가 이번에 로드맵의 주 핵심 자료가 되겠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연구자의 참여 특성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반 거주 또는 탈시설을 추진해온 법인들, 즉 6개인데
그 6개 중에 핵심되는 부분이 밑에 있는 프리웰 청함재단입니다. 왜냐하면 민간단체가 하던 것인데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시민단체가 민주화로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법인을 민주화시키고 관선 이사로 파견됐다고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쭉 나오는 내용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탈시설 국가계획 수립이 완료된 이후 2020년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탈시설 지원법의 10년 내 완전 시설 폐지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기존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중단하겠다. 보조금 받는 사업의 지원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는 거는 다 아실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탈시설 정책 수립과 이행을 위한 연구로서 커뮤니티 케어 바탕으로 장애인 탈시설과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은 커뮤니티 케어 정책과 맥락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의 유형을 보고 또 국가 주도의 탈시설 정책 추진 사례를 민간의 국가가 주도하여 성공한 미국과 크로아티아, 캐나다 사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심정 사례의 대상자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단이 전국 탈시설 당사자인데 탈시설 당사자 24명과 이들 탈시설을 하도록 도와줬던 25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조사 내용이요. 모집단이죠. 탈시설 당사자의 장애 유형은 발달장애, 지체, 뇌병변 장애 상관없이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왼쪽에 보면 24명에 보면 어디에 봐도 발달장애 당사자와 부모가 없습니다. 장애 유형에 보면 아시겠지만 뇌병변 지적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여기에 전문가 그룹으로서 그 도와줬던 지원자 25명 중에 중증장애인, 즉 발달장애인들이 있는 시설 종사자는 아무도 없고 IL센터만 있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탈시설자를 대변할 수 있는지, 모든 장애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특성 분석에 따라서 선두적으로 추진했던 지역 한 곳 관계자 4명 아래 나와 있죠. 오른쪽에 프리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외 탈시설 정책 추진 지역 3곳과 관계자 7명. 이곳은 이제 복지협회 전국 차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경북, 인천, 서울대 있는데 서울 경북은 노조위원장, 그 다음에 인천은 시설장, 서울은 생활자율교사, 그 다음에 서울 또 한 분 IL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분은 탈시설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시설 현장 전문가의 신체 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장애인 권리 옹호 영역 이렇게 4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책자는 이제 지자체를 돌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성하는 자료 속에 나오는 자료인데 여기 2021년도 대구에서 했던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 대구시에서는 약속을 해왔다고 하였고 저도 이 자료를 보고 도대체 왜 이렇게 탈시설을 하는가 궁금해서 연구를 찾아보다가 4월 28일 날 한다는 이 내용을 6월 초에 받고 어머니들과 함께 포항에서 반대를 하게 되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18년도 조금 전에 봤던 책자 내용의 반복입니다. 여기 기조발제 박숙경님, 김정아 프리웰 대표이사, 그 다음에 장영대 공공운수노조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운수노조가 들어온 이유를 잘 몰랐는데 아래에 있습니다. 즉 일반 재단 잘못된 재단의 민주화 이하에도 발생하고 있는 불미스러운 사건들, 즉 횡령의 문제나 또는 장애 종사자에 대한 노동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민주화 단체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재단 운영 잘못된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은 재단 운영진이나 노동자의 인권의식 부재 때문이 아니다. 본질적 원인은 시설 자체에 있다. 시설이라는 것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의 인권과 양립할 수 없고, 그래서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시설의 운영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이용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선의로서 최대 노력을 하더라도 시설 이용인은 타인의 관리 감독 아래 놓여게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아마 사회복지기관에 있는 시설의 장애인들을 가족이라고 보기보다는 관리 감독의 대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노조의 말입니다. 이용인의 인권은 시설 운영자의 선의로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고용유지가 노동조합이 이 단체들과 협력함으로써 탈시설과 병행하는 고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 즉 탈시설로 부여되는 여러 가지 시설 전환에 따르는 일자리 창출에 노조가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아 이사장께서는 이렇게 향유의 집, 프리웰 산하 향유의 집, 누리홈, 해맑은 마음터에 대한 완전 변환 추진을 2017년부터
이야기를 하고 계셨고 2009년도 마른의 8인 투쟁으로부터 시작된 이것이 지금 2021년 4월 20일 날 향유지 완전 탈시설로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웰을 잠깐 살펴보면 프리웰 산하 아래에 3개의 장애인,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과 아동시설이 있는데 누림홈, 향유의 집, 해맑은 마운트입니다. 해맑은 마운트 아동시설이고 아동장애인시설이고 향유의 집이 2021년 4월 30일 날 완전 폐쇄된 장애인 시설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탈시설된 곳이 장애인 지원주택이 46호가 있고 이곳이 있는 곳이 보니까 김포에 있는 대단히 도시개발 지역에 있던데 양공리 487번지가 이사의 자료에 보시다시피 담보로 되어 있고 이것이 탈시설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 자료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향유의 집 폐지 신고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전원 조치 문제, 그 다음에 또 내부의 부모님들 중에 탈시설을 원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진정을 연 부분에 대한 진정조사, 그분에 대한 접근 금지, 그 다음에 장애인 고용 의무 고용을 달성하지 못했던 부가금 결정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향유의 집이 김포에 있는데 탈시설 된 곳 그 집은 서울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원래 프리웰이 서울시 소속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한 권역당 주택 8호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는 개별 집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알았는데 개별 주택의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저게 일반 주택 같지는 않고 확장형 발코니가 있는 것을 보니 어떤 그 빌라나 아파트처럼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8명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아마 빌라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장애인들 알다시피 화재 발생 시에 어떻게 하는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원 조치된 6명들, 원가정 복지된 3명들은 다른 곳에 간 것이 아니라 6명은 프리웰 산하 누림홈 또는 그런 데 갔고 원가정 복귀된 사람들도 다시 다른 시설로 갔다고 하고 그 다음에 향유지 고용자들은 대부분 사회무직 관련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나가게 되고 생활재활교사 14명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3분 안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2021년 자료 중에 제가 생각했던 게 뭔가 하면은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31명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0명이 중증장애인이고 그 다음에 물어보니까 부모님과 같이 있고 입소 결정을 어떻게 하게 되었나 하니까 대부분이 권고로 하게 되었다고 입소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외로운데 시설에서는 동료 장애인과 함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희망하는 거주시설 형태는 둘이 혼자 살고 싶다고 나머지는 함께 살고 싶다, 함께 생활하고 싶다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뭐냐? 집을 지원해달라는 건 1명이고 나머지는 18명이 사람이나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로드맵에서 전체 전수조사를 통해서 2,400명을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이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가능한 6,300명한테 물어서 조사한 결과 2,000명이 나가고 살고 싶고 나머지 2,700명은 그냥 살고 싶다가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곳에 사는 것이 좋아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들을 강조 퇴소시킨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겠고 자료에 나와 있는 전국 국제 자료를 봐서도 좀 이따 다른 신문이 하시겠지만 모두 30인 이상 시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스웨덴을 예로 들었는데 스웨덴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2000년도 이후 자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매년 의무적 자립지원 보건복지부의 결과 매년 의무적 자립지원 조사를 하겠고 주거선호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도 지역거주 우선 지원하도록 강제로 하겠다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대규모 시설, 즉 200인 이상 거주시설 2개 정확하게 집었습니다. 정심원과 꽃동네, 그 다음 100인 이상 23개 시설은 우선적으로 거주 전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제가 내용을 줄이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리면 주체성 상실은 존엄성 상실이라고 봅니다. 탈시설된 사람들의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분들이 각각 방에서 서비스를 누리고 사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쓰고 또 벽으로 막힌 곳에 혼자 각 방에 있는 것이 마음껏 가만히 있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조금 불편하게 있는 거하고 어느 것이 자유로울 것이 그들은 무엇을 좋아할 것인가요? 그가 만약에 말을 할 수 있었다면 대신 골라줄 수 있다면 그는 무엇을 좋아할까요? 이상입니다.